11번가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탤런트팀 진상원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11번가를 고객으로서 만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11번가 회사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11번가가 이루고자 하는 모습을 담은 11번가의 비전과 미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가의 비전은 구매 고객과 판매 고객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편익을 높이는 11번가입니다. 구매 고객뿐만 아니라 실제 11번가에서 판매를 하고 계신 판매자까지 함께하여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1번가의 비전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최고의 커머스 포털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커머스 포털이라는 말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요. 좀 더 부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제품을 구매를 할 때 보통은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을 이용해서 검색을 하신 후 제품의 스펙을 확인하고 구매 후기를 읽어보고 가격 비교를 한 후에야 11번가와 같은 커머스 사이트에 오셔서 구매를 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11번가는 고객의 이런 수고스러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쇼핑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들을 원스톱으로 11번가에서 제공하고자 합니다. 즉, 쇼핑과 관련된 모든 것을 제공하여 쇼핑의 관문이 되는 것, 이것이 11번가가 생각하는 커머스 포털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11번가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1월에 SK텔레콤 자회사인 커머스 플래닛으로 11번가가 처음 시작을 했고요. 이듬해인 2008년 2월에 드디어 오픈마켓 11번가가 런칭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현재 쇼핑의 대세인 모바일 11번가를 런칭하였습니다. 2014년에 큐레이션 커머스인 쇼킹딜을 런칭하였고요. 2015년에는 간편결제 서비스인 실업페이를 런칭하였습니다. 2016년 2월 모회사인 SK플래닛과 비즈니스 간 시너지를 위해서 합병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9월 드디어 현재의 11번가 주식회사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SK플래닛과의 합병 후 다양한 시너지도 있었습니다만 회사 내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니 하나의 사업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커머스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단순화하고 시장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11번가로 별도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11번가는 상품 경쟁력 강화, 기술 혁신, 서비스 개선을 통해 진정한 커머스 포털로 나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11번가는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11번가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시는 이미지가 11절일 텐데요. 이 11절을 조금 더 자주 만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월 11일에 월간 11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완성차 업계 최초로 쌍용 자동차와 함께 코란도 신차 출시 온라인 사전 예약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야민정음을 활용한 과일도 내냄뜬 행사를 11번가 단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성과로 1차 물량인 비빔면 10만 개를 23시간 만에 완판시켰습니다. 또한 토스와의 제휴를 통해 고객에게 더욱더 다양한 결제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활동들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11번가 출범 후 첫 번째 맞이하는 2018년 11절 행사에서는 1거래액 1,000억 원을 돌파했고 2019년 월간 11절에서는 2월 1거래액 600억 원, 3월 1거래액 650억 원을 돌파하여 커머스 포털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편결제 서비스인 11페이는 누적 거래액 6조 원을 돌파하여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11번가는 2018년 2.75조의 기업 가치를 시장에서 인정받았고 외부 투자를 5천억 원 유치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커머스 포털로의 기틀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 내에 기업 가치를 2배로 끌어올려 기업 가치 5.5조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사의 전반적인 현황과 11번가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11번가의 복리후생과 회사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구성원들이 업무에 몰입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쌓인 피로를 풀 수 있는 안마실을 운영하고 있고 여성 구성원들을 위한 네일 케어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성원이나 구성원 가족이 아플 경우 금전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의료비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성원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대부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의 자기개발을 위해 선택적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400만 포인트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지친 구성원들이 쉴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연차휴가 이외에 추가로 체력단련휴가 5일을 전 구성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5년마다 구성원들이 리프레시할 수 있도록 장기근속휴가와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기근속휴가는 5년 차에 10일, 10년 차에 35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1번가는 수평적이고 자율적인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내 직급을 통일하여 단일 직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호칭 제도 또한 누구누구님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장님을 부를 때도 상호님, 지난달에 입사한 인턴을 부를 때도 아영님 이렇게 동일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무에 있어서도 구성원이 자유롭게 주 40시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근무할 수 있도록 선택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실 인턴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턴십은 취업준비생들에게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11번가에게는 젊은 소비자들의 트렌드를 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상반기 인턴십은 총 5개 직군에서 인턴십을 모집하게 됩니다. 비즈니스 직군은 서비스 기획 및 제휴 마케팅을 담당하시게 됩니다. MD 직군은 상품 소식 및 트렌드 조사를 담당하시게 될 예정이고 디자인 직군은 11번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엔지니어링은 백엔드 개발과 인프라, 보안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실 예정이며 스텝 직군은 재무 회계를 담당하시게 될 예정입니다. 인턴 지원 요건은 2020년 1월 입사 가능자여야 하며 남성의 경우 병역을 마치셨거나 면제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남녀 모두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에 한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근본 인턴십은 종료 후 바로 정규직 전환이 진행되진 않습니다만 인턴십 수료자에게는 금년 하반기 11번가 신입 공채 시 서류 전형과 필기 전형이 면제됩니다. 리크루팅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접수는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지원서를 제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류 전형을 통과하신 분들은 4월 27일 토요일에 필기 전형을 응시하시게 됩니다. 필기 전형에 응시하실 분들은 개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은 5월 중에 실시될 예정이며 최종 합격자는 7월 1일부터 8월 23일까지 총 8주에 걸쳐 인턴십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엔지니어링 직군에 대해서는 추가로 온라인 코딩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별도로 개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가의 인턴십과 관련돼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앞으로 이어질 라이브 Q&A 시간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추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여기에 적혀있는 메일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질문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1번가에서 서비스 개발을 하고 있는 포탈 개발 그룹장 백명석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네. 우리 포탈 개발 그룹의 네. 미션과 그리고 비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10년대를 넘어선 전문가 집단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개발자들은 보통 자기의 역량을 높이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업무 수행을 통해서 어떤 저희 역량을 높이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이걸 가지고 11번가의 개발 경쟁력을 최고로 만든다는 것을 저희가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위해서 이제 어제 한 일을 이제 오늘은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학습하고 있고 업무에서 어떤 좋은 결과나 또 실패한 사례 이런 것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조직 간의 협업을 이제 극대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할 때 만드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업무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년도 때 혹시 네. 가장 좀 기억에 남는 네. 어떤 개발 스토리 이런 네. 부분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17년 초부터 거대 모놀리틱으로 되어 있던 아키텍처를 MSA로 분리하는 작업을 해왔고요. 작년에 이제 좀 의미 있는 분리를 많이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작은 단위로 빠르게 배포하고 또 배포 영향도를 줄일 수 있고 또 이를 통해서 개발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결과를 얻었고요. 또 작년에는 이제 저희 11절 때 트래픽을 받기 위해서 주문서와 장바구니를 분리하고 또 이제 그 타임딜 때 특정 상품의 재고 차감이 몰려서 이제 성능 저하가 일어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메모리 기반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일 큰 작업은 이제 저희가 주문 생성부터 결제 완료까지가 하나의 거대 트랜지션으로 돼 있었는데 이걸 저희가 EDA 기반의 이제 비동기 결제로 적용을 해서 순간적으로 주문이 몰리더라도 최대한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확보했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었군요. 예. 그러면 사실 그런 비즈니스적인 것들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에는 또 많은 개발자분들이 궁금해할 저희 어떤 11번가 포털 개발 그룹만의 또 어떤 개발 문화가 별도로 있었을까요? 네, 저희 일단 뭐 지금 저희 빗버킷을 사용하고 있는데 빗버킷을 기반으로 해서 플리캐스트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플리캐스트를 통해서 우리 팀원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서로 공유 잘 되고 또 뭔가 작업한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리뷰어가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먼저 발견해서 사전 조치를 한다거나 또 리뷰어들이 이제 좀 더 잘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서 우리들 모두가 같이 역량이 증대되는 그런 효과를 도모했고요. 또 이 PR이 구성원들한테 굉장히 많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동기부여가 되는 또 같이 일한다는 느낌을 갖게 해주는 그런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그간에 이제 메일이 좀 더 많았었는데 지금은 슬랙 기반으로 좀 더 빠른 메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아틀라시안 지라나 위키를 사용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익숙한 그런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포털 개발 그룹에서 찾으시는 어떤 인재상이 있으신지 이것도 같이 네. 말씀해 주시죠.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어느 직군이나 마찬가지일 건데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이 가장 우수한 가장 중요한 역량일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지라, 슬랙, 위키 등을 통해서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가능한 분, 협업이 가능한 분, 이게 가장 기본할 거고 그 다음에는 어제 한 거를 그냥 오늘 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라 학습을 통해서 점점 더 나아지는 것에 관심이 있는 분들 그리고 조금 힘들더라도 도전을 즐기시는 분들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맥북에서 인텔리J, 빗버킷 이런 걸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개발 환경을 즐기시는 분이 가장 우선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앱 개발자, 안드로이드, iOS 앱 개발자가 필요할 것 같고 주로 자바 기반의 서버 개발자들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론트엔드 개발자들, HTML, 자바스크립트 이런 일을 하고 있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인프라 조직이 좀 큰데 인프라 조직에서 이제 단순히 인프라 운영이 아니라 인프라 에저 코드를 이제 지향할 수 있는 데브옵스를 지향하는 그런 개발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인의 간단한 소개와 본인이 속해 있는 소속 조직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1번가 커머스 포탈 기획그룹 UX 담당에서 UI 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는 황선윤입니다. 저 UX 담당은 UX 디자이너, 그리고 UI 디자이너, 그리고 BX 디자인 직군들이 모여서 11번가 서비스를 잘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UX 디자이너와 UI 디자이너는 어떤 업무들을 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UX 디자이너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번가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의 경험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리서치나 분석을 통해서 사용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아니면 UX 플로우 또 화면의 상세한 UI 설계를 통해서 사용자의 도출됐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업무를 통해서 11번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경험이 좀 더 좋아지기는 바람으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어서 UI 디자이너는 UX 디자이너가 도출해낸 그런 문제점들을 모든 화면을 바라보면서 UI 형태로 구현하는 업무를 기본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런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디자인 트렌드나 그리고 모바일 플랫폼의 기술의 높은 이해력을 기반으로 기획, 개발의 요구사항과 그리고 사용자의 높은 UI 퀄리티 사이 간의 그런 조화로운 조율을 통해서 좋은 UI 화면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디자인 업무를 진행을 하는 직군이고요. 그런 디자인 직무를 실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스케치, 제플린 같은 툴들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추가적으로 빠른 디자인 구현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토타이핑 툴에 대한 능숙한 스킬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직군에 해당되는 사항이긴 하겠지만 타 부서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그런 스킬도 되게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까 조직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BX 디자이너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BX 디자이너는 어떤 업무들을 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11번가라는 브랜드를 여러 채널에서 하나의 브랜드의 이미지와 하나의 아이덴티티로 쭉 이어지기 위해서 비주얼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고객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일관된 비주얼과 브랜드 구현을 통해서 마케터 또는 기획자 또는 UI 디자이너와 긴밀하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업무의 유형들은 마케팅, 브랜드 디자인, 그리고 서비스 비주얼 디자인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그 학창 시절에 경험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이런 걸 하면 좀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들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UX 담당으로 UX 직군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그림을 그려 나가는 UI 직군도 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잘 하나로 융합되기 위한 브랜드를 디자인하는 BX 디자인도 있는데요. 대학생의 입장에서는 좀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하나의 주제를 잡고 기획을 해보고 그러면 UX의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를 실제적으로 UI 화면으로 그려감으로써 UI 직군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것들이 어떻게 하나의 비주얼로 고객과 소통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하기 때문에 BX 직군에 대한 경험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 11번가 실시간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명회 진행을 맡은 11번가 컬처팀 전주영입니다. 우선 저희 11번가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참여,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Q&A 시간은 미리 접수된 사전 질문을 답변함과 동시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실시간 라이브 채팅 질문창에 올려주시면 저희 사내 전문가들 분들께서 직접 답변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Q&A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벤트 안내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10일 라이브 방송 화면을 캡처하신 뒤 11번가 채용 페이스북 계정에 인증해주세요. 자세한 인증 방법은 페이스북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 5분께 스타벅스 디저트 세트를 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Q&A 시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희 사내 전문가분들께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씩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UX 담당에서 UI 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는 황선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포털 개발 그룹에서 서비스 개발을 하고 있는 백명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1번가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탤런트팀 진상훈입니다.
네, 그럼 바로 여러분들께서 많은 질문 주신 그 빈도수에 따라서 좀 많은 질문 주신 것들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UX 직군 관련 질문입니다. 포트폴리오 관련 질문이 정말 많았는데요. 포트폴리오 첨부가 필수인가요? 그리고 포트폴리오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에는 무엇이 있을지 선생님.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UX 담당 조직은 최종 산출물이 디자인이다 보니까 포트폴리오를 필수적으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UX 설계의 이해력과 그거를 기반한 UI 디자인의 산출물을 검토하기 위함이니 꼭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제출자의 디자인의 표현력과 그리고 아무래도 인턴십이고 앞으로의 경험들을 쌓기 위한 그런 그리드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포트폴리오는 꼭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엔지니어 직군인데요. 직무 설명에 백엔드, 인프라 개발, 보안 이렇게 좀 단순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각각의 업무들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직무들이 말씀드린 직무들이 서비스 개발 측에 속하는 건가요?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인턴을 신청한 팀들은 주로 이제 엔지니어링 쪽이 많고요. 개발 조직보다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를 뭐 개발과 엔지니어링으로 나누기는 저희 적합하지 않아 보이고요. 저희는 지금 그 MSA로 분리하면서 서버 개수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데브옵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과 엔지니어링이 같이 협업을 해서 이제 빠르게 서비스를 배포하는 걸 우선으로 하고 있고, 이번 인턴에는 주로 이제 엔지니어링 쪽에서 데브옵스를 지원하는 인력들을 많이 인턴으로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엔지니어링 팀을 좀 보면은 먼저 이제 정보보안팀이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IT 보안 쪽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엔지니어링 팀이 있는데, 시스템 엔지니어링 팀에서는 이제 버추얼 머신이라든가 컨테이너를 빠르게 배포하는 것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서비스 엔지니어링 팀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저희 MSA 형태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것들, 그 다음에 서블릿 컨테이너들을 빠르게 배포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전부 다 이제 데브옵스 영역에 관련된 엔지니어링을 뽑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개발직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엔 채용 쪽 관련된 질문인데요. 서류 평가에서 블라인드 채용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모든 지원자의 자소서를 정말 다 읽고 그 자소서 기반으로면 합격, 불합격 평가가 되는지요? 네, 실제로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안 보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는데, 11번가 분사 이전부터 그리고 15번가 분사 이후까지 저희는 계속 블라인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학교를 나오셨는지, 학점은 얼마가 됐었는지, 어떤 자격증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영어 점수는 몇 점인지, 이런 것들은 전혀 서류평가에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원서에 자기소개서 질문을 3가지를 드렸는데 그 3가지 질문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그 서류평가를 위해서 저희가 면접과 그 심사위원으로 약 한 40분 정도를 지금 섭외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주신 내용 하나하나 모두 다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 한 개인의 평가에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명의 지원자에 대해서는 2명이 크로스 체크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 주어진 질문 3개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그리고 여러분들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답변 한 글자 한 글자 한 땀 한 땀 다 보신다고 하시니까 네, 여러분 그 질문 저희 쪽에서 드린 질문의 답변을 정성스럽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UX 쪽 관련된 질문입니다. UX 디자인 시스템 구축이라 함은 웹과 모바일 모두 포함되는지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이 연결해서 UI와 UX의 죄송합니다. UI와 GUI 둘 다 맡아서 하게 되는 건지 직무가 나누게 되는 건지 질문을 했었습니다.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채용하게 되는 UX 디자인 담당의 보직이라고 할 수 있죠. UI 디자인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GUI가 맞을 것 같고요. 굳이 저희가 용어를 GUI라고 요즘에는 사용을 하고 있진 않고요. UI 디자이너가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혹은 UX 디자이너가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UX 설계를 담당하는 디자이너 분들도 저희 조직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번 채용권은 저희 UI 디자이너를 채용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최종 산출물이나 작업되는 것들의 결과물들이 디자인 화면들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 주셨던 UX 디자인 시스템 구축은 웹과 모바일을 모두 포함하나요인데요. 모두 포함을 하게 됩니다. 웹 같은 경우는 웹 베이스대로 가면 되고 저희가 모바일은 안드로이드, iOS 두 벌의 가이드라인을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안드로이드 가이드 기준이만 하나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디벨롭을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작업에 대한 같이 진행할 젊은 열정 넘치는 디자이너를 채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직군 쪽은 엔지니어 직군 쪽 질문 들어왔는데요. 지원서 작성 시 희망 업무를 선택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혹시 원하지 않는 업무에 배정될 수도 있나요? 그리고 포괄적으로 엔지니어링 직무에 맞춰 써야 하는지 희망하는 분야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 작성해도 되는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먼저 1번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인턴을 채용하는 팀이 세 팀인데 그중에 시스템 엔지니어링하고 서비스 엔지니어링은 하고 이제 수행해야 되는 업무가 유사합니다. 그래서 데브옵스 엔지니어를 뽑는 거니까 그냥 그 업무에 맞는 분이면 팀별로 이렇게 배분하는 게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정보보안팀 같은 경우는 이제 IT 보안 업무가 엔지니어링 업무랑은 약간 달라서 정보보안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이 지원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엔지니어링 직무에 맞춰 써야 하나요?라고 하셨는데 일단 그 데브옵스 쪽에서 인프라를 잘 운영했던 분들보다는 학생분들께 그런 걸 기대하기보다는 아마 인프라를 배우면서 개발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더 선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보다는 그냥 개발자 입장에서 본인의 이력을 잘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지금 질문 들어온 건 있어서 UX 쪽에 한번 더 네. 드릴게요. 우선 앞서서 UX 직군은 UX, UI, BX 모두 설명해 주셨는데 정확히 어떤 역량을 가진 사람을 채용할 예정이신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 채용권은 UI 디자이너고요. 저희 UX 조직에 UX, UI, BX가 존재를 해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이번 채용이 돼서 함께 디자인 업무를 진행할 분의 분야는 UI 디자이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UI 디자이너라고 하시니까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지금 엔지니어 직군 쪽에도 좀 실시간 질문 들어와서요. 카프카, 스파크 등과 같은 데이터 처리 기술에 관심이 많은데 11번가 지원할 때 혹시 이 부분을 어필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저희가 그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고객이 어떤 상품을 추천할지, 그 다음에 저희 지표를 보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저희도 이제 카프카와 스파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엔지니어링 쪽에서 카프카를 이제 구축하고 운영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카프카에 대한 이해가 있고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오셔서 관련된 데브옵스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질문 주신 분은 이 부분 염두해서 여러분 자소서에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연결해서 이거를 HR 쪽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코딩 테스트에 사용 가능한 개발 언어는 무엇이며 코딩 테스트 난이도와 문제 수는 어느 정도일까요? 네. 대답 가능하실까요?
코딩 테스트는 현재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용 가능한 언어는 C++, 자바,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이렇게 4개 언어가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 수는 3문제 정도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난이도는 각각 좀 다르게 해서 골고루 저희가 지원자들의 역량을 좀 평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용하는 사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네, 시스템은 프로그래머스를 통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지원자들께서 시간이 좀 되신다면 프로그래머스에 접속을 하셔서 예제들이 제가 접속을 해보니까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익숙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래머스에서 예제들을 몇 번씩 풀어보시고 적용 가능한 언어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시고 하시면 실제로 진행을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직 저희가 일정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서울평가가 끝나고 나서 그 일정이 잡힐 텐데요.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꿀팁들이 지나간 것 같은데요, 그죠? 다음 질문 또 한번 볼게요. UX의 직분 쪽 질문입니다. 설계에 가까운지, 그래픽 디자인에 가까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질문 좀 어떠세요? 네, 앞서 답변 드렸던 내용과 조금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픽 디자인에 가깝다고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설계를 전혀 모르는 디자이너가 들어와서 디자인을 그냥 보기 좋게 예쁘게만 그릴 수는 없는 저희 플랫폼이다 보니까 설계에 대한 이해력과 그 설계에 대한 이해력을 바탕으로 또 자기만의 분석 또는 플로우를 설계를 통해서 그래픽을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는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요. 네. 두루두루 다 알아야겠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그래픽 디자인, 네. 그리고 UI 디자이너를 이제 채용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또 설계 쪽에 대한 이해력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에 네, 실시간 질문 들어온 거 있어서 그 부분 한번 보고 갈게요. 직무 면접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다대다, 다대일, 인터뷰, 프레젠테이션, 토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원자들이 본인의 역량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해서 면접관은 2명이 평가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저희가 딱 정해진 룰은 아니고요. 실제로 서류 전형과 필기 전형을 통해서 그 추려진 전체 지원자의 규모를 보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는 조금 시간이 지나야 저희가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저희의 룰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방식은 지원자 1명에 면접위원 2명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비즈니스 쪽이나 다른 뭐 MD 쪽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프레젠테이션을 같은 직무 면접 내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고, 개발 쪽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앞서서 진행을 하시던 코딩 테스트에 관련된 리뷰, 코드 리뷰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EX 쪽도 본인이 제출하셨던 포트폴리오를 중점적으로 보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여기 또 실시간으로 하나 더 들어와서 코딩 테스트 볼 때 자신의 개발 언어와 시험 언어가 다르면 불이익이 있는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네. 말씀드릴까요? 저는 이제 코딩 테스트를 제가 많이 채점을 해보면 답이 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를 어떻게 풀었나가 보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언어가 회사에서 요구하는 언어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언어로 문제를 푼다면 충분히 감안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접근 방식 이런 네. 부분들도 보신다고 하시니 그 부분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한번 볼게요. UX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가의 UX 팀은 어떤 작업 과정을 거치나요? 네. 좀 뭔가 되게 폭넓은 질문인 네. 것 같긴 한데. 네. 네, 답변을 드려야죠. 일단
뭐 11번가 UX 팀만의 작업 과정은 아닐 것 같고요. IT 종사자들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과정으로는 뭐 저희가 서비스 기획 그룹의 UX 담당으로 소속돼 있어서 서비스 기획자와 함께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데 1차적으로는 서비스 기획에서 이런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요. 아니면 이런 기능이 있는데 수정을 하고 싶어요라는 요구 사항이 발생됐을 때 거기에 맞는 뭐 UX 디자인, UX 설계 아니면 UI 디자인이 진행이 되고요. 일반적인 방법이겠죠. 그러면 그 이후에 뭐 저희가 디자인한 내용들을 뭐 개발 부서 혹은 그 이전에 기획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하면 되고요. 그런데 저희는 조금은 거기에 플러스 자체적으로 UX 담당 조직 내에서도 이 11번가 플랫폼을 바라봤을 때 이런 것들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혹은 뭐 비주얼적으로만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조금 튜닝이 됐으면 더 많은 고객들을 유입시킬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유출이 되면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프로젝트를 발의해서 개선을 진행을 하고 또 유관 부서와 또 협의를 거쳐서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실시간 질문 하나 더 들어왔는데 네. 혹시 서비스 기획과 UX 팀의 어떤 협업 중에서 좀 기억나는 에피소드 그런 게 있으시다면 있으실까요? 기억나는 에피소드. 그러면 어떤 협업을 보통 하는지에 아. 대한요? 일단 뭐 자주 일어나는 거는 아닌데 제가 12번가에 근무를 하면서 올해가 이제 8년째가 되어 가는데 7년째군요. 네, 죄송합니다. 그 뭐 11번가 메인을 개편한다든지 아니면 뭐 GMB를 튜닝을 한다든지 이런 협업을 기획자분들과 진행을 많이 했었고요. 그 이외에도 뭐 그런 프로젝트들은 1년에 혹은 뭐 2년에 정도의 좀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다수 발생되진 않고 평소는 이제 뭐 저희가 뭐 지락권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생소할 수는 있지만 부분적으로 플랫폼이 계속 살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 페이지 혹은 뭐 그런 문구 수정 자잘한 것까지도 저희가 컨트롤은 아니고 같이 기획자와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또 24시간 돌아가는 서비스이다 보니까 뭔가 자잘자잘하게 신경 쓰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 훨씬 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 직군 쪽에 질문이 들어와서요. 현재 인프라 보안 관련된 경험이 없는데 대학생 수준에서 갖출 수 있는 역량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보안은 약간 영역이 다를 것 같고요. 보안은 관련된 이제 과가 아마 다를 거고요. 근데 인프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컴퓨터학과에서 공부를 하면서 뭐 OS, 그다음에 네트워크 이런 설치를 좀 해보는 것들이 학생분들 수준에서 갖출 수 있는 어떤 경험인 것 같은데요. 경험은 학생분들이 아마 학교에서 경험하시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아마 저런 것들은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실제 인턴십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학기 중에 휴학을 하고 다른 회사를 다니면서 갖출 수 있는 경험이지 학교에서 갖추기는 쉽지 않은 경험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컴퓨터과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학업에 충실한 그게 가장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들으셨나요? 어쨌든 한번 회사에 들어오셔서 뭔가 경험을 가진 후에 인프라나 보안 관련된 경험들이 쌓여 있어야지 역량들이 여러분들께 좀 갖춰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채용 관련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형별 합격 배수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턴십 참여자는 모두 하반기 신입공채 지원 시 일부 전형 면제를 받는지요? 아니면 우수 인턴십 참여자만 가능한지 질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형별 배수가 딱히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정해져 있진 않지만 뭐 저희가 왜냐면 그 최종 합격자의 수가 상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좋은 인재들이 많이 지원을 하셨다고 하면 더 많이 뽑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원자의 역량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또 적게 뽑을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명확하게 이만큼 저희가 각
단계별로 운영합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통상적으로는 서류 전형에서 약 한 10배수 정도의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필기 전형에서는 한 7에서 8배수 그리고 면접에서는 3, 4배수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딱 정해져 있다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정해져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상당히 유동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SK 그룹 공채 인턴과 중복 지원 가능한지? 네, 저희는 지금 그룹 공채하고는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중복 지원이 가능하고요. 앞서서 질문 하나 제가 답변을 빠뜨린 게 있는데 인턴십 참여자에게는 이번에 정규직 전환이 그대로 진행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 하반기에 11번과 신입공채 시에는 저희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류 전형과 필기 전형은 면제하는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까 꼭 이번 전형은 인턴십을 통해서 그 저희가 드린 혜택도 같이 받을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또 UX 쪽 실시간 질문 들어와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타이핑 툴은 어떤 걸 쓰시나요? 저희 조직에서는 여러 가지 툴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딱히 어떤 툴을 쓰세요라고 저희가 가이드화하진 않았습니다. 자기 역량에 맞는 디자이너가 자기 마음에 자기 손에 익은 툴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가장 빠르게 그냥 화면 전환이나 이런 것들을 설계할 때는 인비전 자체적으로 있는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비전의 엔터프라이징 등급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 그런 프로토타이핑이나 이런 것들 다 클라우드화해서 공유도 되고 유관부사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금 하이파이하게 디테일하게 프로토타이핑을 할 때는 프린시폴이나 프로토파이 같은 툴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엔지니어 직군 쪽에도 질문 들어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가에서 중요시되는 언어나 혹은 개발 경험이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서비스 개발에는 이제 저희는 자바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랭귀지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 쪽에 데브옵스 쪽은 전통적으로 이제 파이썬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이번 인턴십 같은 경우는 파이썬, 그다음에 뭐 앤서블, 테라폼 이런 걸 해보셨다면 굉장히 좀 좋으실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뭐 랭귀지를 지금 어떤 랭귀지를 잘하나 보다는 그런 랭귀지가 필요할 때 잘 배울 수 있는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협업을 잘 할 수 있는 분들,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니까 다른 분들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잘 배울 수 있는 분들, 늘 공부하면서 계속 배우려고 노력하는 분들,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새로운 언어를 배할 때 그것을 얼마나 본인이 배우려고 하는지와 그리고 또 타 팀과의 어떤 협업에 대한 것이 좀 오픈된 마인드가 있는 분들을 역량을 말씀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실시간 질문 하나 더 추가로 들어와서 말씀드립니다. UX 쪽 질문이고요. 저희 UX 디자이너 중에 혹시 컴퓨터공학 전공자 비율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실까요? 제가 저희 구성원들의 전공까지는 다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신 분은 없지만 설계 쪽에 간혹 계셨던 분들 중에는 계시긴 하고요. 근데 지금 현재 저희 구성원들의 전공 비율을 보게 되면 시각 디자인의 비율이 제일 많긴 하지만 신방과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또 순수 미술을 전공하셨던 분도 계시고 인문학을 전공하셨던 그런 분들도 계시고 되게 다양하게 배치되어 있고 저희가 앞에서 HR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전공은 보겠지만 이거를 블라인드 테스트하면서 저희가 말씀하셨던 그런 배우려고 하는 자세 그리고 그 배움을 통해서 누구와 어떻게 일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저희 UX 조직은 기획자, UX 크게 설명을 드리면 그다음에 개발자 이렇게 세 분류가 있으면 어느 정도 그 중간에 끼어서 기획자와의 그런 니즈를 파악을 하고 개발 일정
이거 안 돼요, 구현 안 돼요, 이런 거에 대한 조율을 항상 겪기 때문에 그런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 주셨던 질문의 답변은 전혀 없다. 네, 현재 어쨌든 네, 현재는 없다. 현재 11번가 UX 팀 쪽에서는 컴퓨터 전공자 비율은 현재는 너무 없다 말씀 주셨어요. 근데 뭐 다른 팀에서라든지 다른 조직에서는 좀 있기도 하시겠지만 좀 되게 다양하지만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 직군 쪽에 개발팀 분위기는 어떠한가요? 네, 어떤가요? 말씀 주셨습니다. 어떤가요? 네, 사실 어느 회사나 개발팀 분위기는 팀마다 달라요. 팀마다 다른데 제가 많이 접하고 있는 팀들은 요즘 제 생각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업무에 필요한 필요한 교육들을 자체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뭐 스터디를 한다거나 점심시간에 세미나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에 필요한 그런 기술들을 서로 공유하고 학습하면서 좀 더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 함께 좀 연결해서 개발 환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하다라는 질문 들어왔거든요. 네. 모두 같이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개발 환경은 뭐 대부분의 회사와 같이 이제 맥 기반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저희 인텔리제이도 이제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깃허브과 유사한 빗버킷을 사용하고 있는데 빗버킷을 사용해서 온라인 코드 리뷰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고 있는 편이고요. 이 코드 리뷰를 통해서 같은 팀에서 있는 동료들이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팀 내 공유하고 또 거기서 뭔가 개선점을 서로 제안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반적인 개발자들은 거기까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외에 이제 배포나 운영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링 쪽에서 따르고 여러 가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트한 코드 리뷰. 그 단어가 좀 기억에 남네요. 그리고 이 부분은 HR 쪽에서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입사하게 되면 어떤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UX와 엔지니어 직군에 대한 얘기니까요. UX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이맥을 지급해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개발자들에게는 맥북을 지급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업무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같이 질문 드릴게요. 직무 면접 시 지난 공채와 같이 면접 전에 문제풀이 같은 과정이 있나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엔지니어 쪽은 아니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 비즈니스 쪽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각 그 현업에서 문제를 좀 출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실제로 문제풀이 과정을 거치고 면접 그 장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예정하고 있고요. 현재 그 관련 팀을 통해서 과제는 별도로 받고 있는 중이고요. 개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본인이 직접 그 코딩 테스트를 통해서 작성하셨던 그 코드를 리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면접장에 들어가셔서 본인이 왜 이렇게 코드를 짰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는 설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 UX 쪽 질문도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요. 일간, 주간, 월간, 과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설명드려야죠. 꼭 UX 직군에만 해당되는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직군들에 조금 통념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디자인 조직에 좀 국한돼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넓게 설명을 드리고 좁혀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월간 혹은 저희가 분단 혹은 연단위로 저희 UX 담당에 혹은 자기 팀의 KPI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간의 목표치일 텐데요. 거기에 맞춰서 그런 목표치에 맞는 각 팀의 프로젝트들이 배분이 될 거고 그 프로젝트를 가진 팀에서 자신의 역량 혹은 그런 상황에 맞는 잘하는 디자이너들 이 친구는 뭐를 잘하니까 이쪽 페이지 아니면 이쪽 프로젝트에
자유롭게 배치가 될 거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월간 단위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 프로젝트가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이런 것들이 배포되기 전에 이런 서비스들이 잘 굴러가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과업들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많이 발생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 단위로 끊어서는 어떤 화면들을 결국은 그려야 되고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화면들에 대한 결정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그림만 최종, 레알 최종, 뭐 이런 뭐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디자인 파일 정리들이 있긴 한데 저희가 주 단위로 혹은 월 단위로 주요 과업에 대한 화면들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의사결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의사결정들이 되기 위해서는 일 단위로 내가 맡은 과업에 대해서 화면들을 디테일하게 그려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질문이 정말 좋네요. 네. 그럼요. 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이기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엔지니어 직군에 이 질문이 나올 것 같긴 했었어요. 백엔드 분야, 또 엔지니어 쪽 야근과 어떤 연관 검색으로 항상 뜨기 때문에 백엔드 분야 야근 많이 하나요? 라는 질문. 네, 답변을 드리면 한 2, 3년 전에는 야근을 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새벽 배포가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주간 배포라거든요. 그래서 아주 큰 배포권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 업무 시간에 배포를 해서 야근이 타 직군에 비해서 더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10년간은 주 52시간제를 분석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11번가에서는 출퇴근 시간이라는 게 명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하시긴 했습니다만 주 52시간이라는 거는 저희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맥스의 시간입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11번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간은 주 40시간 내에서 본인의 업무 스케줄에 따라서 혹은 다른 뭐 일정에 따라서 일주일 내에 40시간 내에서 조절을 해서 뭐 아침에 뭐가 일이 있다 그러면 좀 늦게 출근하셔서 늦게 퇴근하시면 되는 거고요. 오후에 일이 있다라고 하면 아침에 좀 일찍 출근하셔서 일찍 가시는 형태로 본인이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야근이나 이런 것들도 뭐 부서장이 뭐 강요하거나 뭐 회사에서 제도적으로 당신은 몇 시간은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업무에 맞게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 어떤 특정 부서에서 야근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그 부서에서 사람이 부족하다는 의미거든요. 이제 그런 때는 저희가 사람을 더 충원을 해야죠.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사람을 충원해서 야근이 없도록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게 정답 같은 답변을 주셔서 지금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UX 쪽 마지막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내부 디자인 전략에서 가장 중점에 두고 생각하는 고객은 어떤 가치와 니즈를 요구하는 사람인가요? UX 질문이 많아요. 저희 12번가 전사의 가치와 니즈가 어떤지에 대한 질문일 것 같기도 하고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11번가는 태생이 약간 오픈마켓으로 시작이 됐고 오픈마켓이다 보니까 주요 고객층은 있었습니다. 30대, 40대 주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고 플랫폼이었지만 지금은 산업의 형태가 그런 테두리가 깨지면서 오픈마켓이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갈 수는 없고요. 언제까지. 그러면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연령을 딱 정해놓고 뭐 포소나라고 하는데 뭐 어떤 자취생 남자 이런 거를 정해놓고 저희가 고려는 하진 않고 있고요. 약간 유니버셜하게 열어놓고 모든 연령대가 저희의 중점 가치와 니즈는 뭐냐면 일단 탐색을 제일 쉽게 하고 그 탐색에서 결제까지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역할을 UX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의 목표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11번가만의 디자인 전략이라고는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커머스에서 UX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민을 하고 있고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UX 쪽에 되게 어려운 질문들이 많이 가네요. 네. 이 질문도 사실 되게 큰 범위의 네.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서 네. 네. 근데 굉장히 많은 저희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엔지니어 직군 쪽 백엔드 직무는 데브옵스 직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지. 네, 이번 인턴십에서 백엔드 직무는 데브옵스 직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11번가 개발을 생각하면 백엔드 직무는 서비스 개발이 훨씬 더 클 텐데 이번 인턴십은 데브옵스 직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제도 이 질문이 나왔었는데요. 복장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저희 보면은 복장이 좀 눈치채실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복장에 대한 질문. 네. 11번가에서는 복장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자유롭게 복장을 입고 다니고 있고요. 특히 여름이나 이렇게 더울 때 남직원들은 반바지를 입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대부분 약 90% 이상의 반바지를 입고 다니고 있고 슬리퍼 신고 오시는 분들도 매우 많습니다. 샌들 신고 오시는 분들도 매우 많고요. 그거에 대해서 회사에서 뭔가 제재를 하거나 경고를 하거나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보시는 분들을 이상하게 볼 수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사회 통념상 다른 분들에게 혐오감을 준다거나 아니면 너무 여성분 혹은 남성분들 너무 선정적인 모습을 입고 오신다거나 이런 것만 아니라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이 편하게 입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복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약 1시간 정도 진행이 됐나요? 오늘의 디자인 직군, 엔지니어링 직군, 그리고 인사 담당자분을 모시고 실시간 Q&A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궁금증은 좀 많이 풀리셨나요? 여러분들 인생에 의미 있는 인턴 과정 지원하는 과정일 텐데요. 그 과정에 이 시간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 답변드리지 못한 내용은 저희 자소설닷컴 11번가에 채팅방에 문의해 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도 곧 11번가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될 거니까요. 혹시 놓치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보기를 통해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9년 11번가 상반기 인턴 채용 서류 접수는 4월 8일 월요일에 마감됩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마무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